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배신의 정치 협공, 공안증인가?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이다. 이른바 창윤주자라고 주장하는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에게 없는 게 소통과 신뢰, 경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없으니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사익을 위한 배신은 다른 차원이다 라고 했던 나경원 후보는 최상병 특검 제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캠프 측은 개인의 연을 쉽게 버리는 자가 어찌 공적인 연을 중히 대할 수 있겠냐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받으니까 또 다른 한동훈 특검법을 야권은 얘기를 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 우리 특검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리스크를 촉발했다고 본다. 저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 한동훈 후보를 직격했던 윤상현 후보, 이른바 윤한 갈등성을 띄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무신이면 분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다. 다른 주자들이 배신자 공세에 열을 올리자 한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건데, 공한증이냐, 한동훈을 무서워해서 나머지 셋이 힘을 합치는 거냐, 이거죠. 이제 신조어인데, 그리고 뭐 친한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또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를 하고 있어요. 배신자는 한동훈이 아니라 원희룡이다. 이렇게 이제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서 공안증 말고도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창윤,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 저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끊은 거 아니냐. 어균, 윤석열 대통령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지금 아니 참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런 거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인 지지율 20%도 안 되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을 좀 한번 내가 당대표가 돼서 바로 잡아보겠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 직언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저 사람은 뭐 대통령하고 절연한 사람 아니냐. 내가 더 친하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80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으니 국민들 복장은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정부와 국회 간 실질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앞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서 국회와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 여당은 이달 안에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포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대야 창구 기능을 맡는 정무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이계로 분류된 주호영, 이재호, 고흥길 전 의원 기용이 됐었는데, 현재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야당과의 창구 기능을 이미 겸하고 있죠. 그래서 정무장관직 신설 시 옥상옥 이런 게 될 수 있다. 뭐 있는데 뭐하러 또 하냐, 뭐 이런 지적이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 야당과 소통하는 어떤 창구 역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폐지가 된 거죠. 근데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건데, 지금 있는 기구나 조직들 이런 거나 좀 관리를 잘하세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구전략기획부다, 정무장관직이다 해갖고 계속 새로운 조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스타일인 건데, 기존에 있는 조직들, 기구들 폐지시켜버리고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뭐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들, 옛날 조직들 뭐 부활시키거나 해서 자기네 사람들 장자리에 앉히고, 그런다고 해서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정무수석과 정무장관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이게 하는 일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신설되면은 또 장관급이니까 그만큼 월급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가죠. 야당과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이런 거를 하려면은 야당 대표들을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거부권 좀 그만 행사하세요.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죄다 거부권 행사해놓고 제1야당 대표는 2년 동안 딱 한 번 만나고 그마저도 그냥 사진 찍고 끝내려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주 직언을 제대로 했죠. 어쨌든 그래놓고서는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답시고 지금 장관직을 새롭게 신설한다?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이제 정말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진표, 윤석열 유튜브 극단 팬덤으로 판단 0.001%에 영향받나.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김 전 의장 오늘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언급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치 수준이 그 정도라는데 깜짝 놀랐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김 전 의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특정 세력이 조작하거나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 내용을 회고록에서 공개를 한 거죠.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이미 검사가 아니라 당선된 순간 대통령이다. 우리도 윤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올바른 소리를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근데 김진표 의장님, 우리 정치 수준이 문제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하거나 조작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예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극단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있죠. 너무나 극우 혹은 극좌 이렇게 치우친 유튜브 채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들에서 온갖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진보 쪽 유튜버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안위나 피해자들의 감정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이슈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갈까, 이런 거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독자를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채널들 분명히 있었죠. 참 저는 그 당시에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좀 혐오스럽게 다가왔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당일 이태원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좁은 골목길에 정말 역대급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거의 처음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 경찰에서 그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신고도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다 큰일 날 것이다. 정말 사람들 다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뻔했다. 이런 신고가 수차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그냥 냅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압사를 한 건데, 이거 대통령이면 할 말 없어야 돼요. 진보 유튜브 채널이건 보수 유튜브 채널이건 간에 이 유튜브 채널들에서,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조작을 한 세력이 있고 유도를 한 세력이 있고 좌파 언론들이 뭐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을 몰리게 만들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부 유튜브 채널들, 너무나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에서 제기하는 이런 음모론들을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판단을 합니까? 그 정도 변별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김진표 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행동을 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80만 돌파. 야, 국민들 분노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 청원 공개 11일 만에 8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 지난달 20일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9시 반 현재 80만 424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5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라는 의견으로 공개 사흘 만에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겨서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 탄핵 소추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은 위법 사항이 드러나야 가능하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답을 낼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80만 명이 넘었는데, 참 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총장 사퇴 국민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권 분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좀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해서 국민청원을 냈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검찰총장이냐, 자격이 있냐, 이렇게 제가 국민청원을 낸 사람인데, 이번에 또 이제 어떤 시민분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진행을 해주셨네요. 근데 뭐 이유야 수두룩하죠. 최상병 사건 수사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여러 가지 있죠. 뭐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좀 방해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를 좀 조장시킨 것, 이런 것들, 뭐 일본 강제징용 관련해서 친일 행각을 한 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한 거, 방조 정도가 아니죠. 뭐 이런 것들 구구절절 정말 이 사유를 보면은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만은, 이 기사에 나왔듯이 이거를 야권에서 탄핵 소추안 제출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기자가 14,000명의 대기 시간도 지금 뭐 40분, 50분 막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100만은 이대로 가면은 무난히 넘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80만 정도 넘어섰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대통령과 그 측근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원망을 하는데 내가 정말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한 건가? 뭐 이런 자기 성찰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좌파들이다, 민주당 당원들이다, 어차피 내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